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단지 일시적으로 가로막을 뿐이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다. 책임이 하나도 없으면 살기 쉽고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하지만 그 대신 치러야 하는 대가는 아주 크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다른 사람의 놀이개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알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만족은 아주 숭고한 목표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공하려는 것은 우리 본성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 속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자. 부담은 좋은 것이다. 부담은 당신의 잠재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프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도 최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빚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빚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자신에게 나는 이 이상 못 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몫을 결정한다. 당신이 있을 곳은 밝은 것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 문제는 항상 곁에 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또는 잠깐 문제를 잊었을 때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즐기는 경지에 이를 수 없다. 당신의 힘이 모두 다 소진되지 않도록 적당한 휴식을 취해라.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는 중단하지 말아라. 멈추어 선 기관차를 다시 굴러가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기관차가 일단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쉽게 멈추어지지도 않는다.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 이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멈추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당신에게 재미를 주는 일마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돈에 목을 메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재밌어진다. 목표를 정하는 순간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해진다. 당신의 모든 행위는 당신을 목표로 더 가깝게 이끌거나 아니면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간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단지 일시적으로 가로막을 뿐이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전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축소된다. 자유는 그 대가를 요구한다. 용기와 강인함, 실패를 감수할 준비 같은 것들이다. 자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때때로 엄습하는 불안감, 회의, 무모한 사람이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등. 하지만 당신이
뭔가 감행하려는 용기만 내면, 실패를 기꺼이 맞을 힘을 가지면, 그리고 패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맛보았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잊지 말아라. 쉬운 일도 처음에는 어렵다. 또 어려운 일도 나중에는 쉽다. 그러니 그것이 처음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한동안은 불편하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에 담아둔다.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느 책에서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읽고 똑같이 공감한 다음 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과 당장 과일 가게로 가서 사과를 사 먹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다. 아는 것은 실제로 적용될 때만 힘이 된다. 지금 당장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라.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산이 현재 가진 자원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자신은 관리할 수 없다고 계속 믿는다면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언제나 고난도 함께 넘어간다.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태도는 자신의 약점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은 점점 위축되다가 결국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해결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리 영역도 함께 확장된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관리 영역을 넓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만 묻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라고도 물어야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곧 관리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긴 한 걸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맨 처음 질문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하기까지 한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그 결정은 또 누구보다 빠르게 바꾸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질문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스인가 노인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인은 당신의 결심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굳은 결심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런 정신력이 당신에게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상담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지 당신이 옳다는 증명이 아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어제는 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선 오늘 벌써 비라고 주장한다. 좋은 상담인은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의견에 집착하지 않는다. 효과적이지 못한 생각은 곧장 바꿔버린다. 이런 것을 말 바꾸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